안녕하십니까. 보통 사람 파이언이 말하는 파이언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자유와 혁신 집회, 자유와 혁신 행진 집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주최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딱히 뭐 제가 자유와 혁신 집회를 참석하려고 그래서 온 건 아니고요. 좀 지방에 있는 집회들, 좀 덜 알려지는 집회들 한번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원주 집회 참석하고 내일은 충주 집회 참석합니다.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 1절 우리 가수 담비씨가 맞춰서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규탄 대회 및 전진 대회를 위해 어려운 걸음해 주신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엉터리. 지금 모인 인원은 정확하게 140명입니다. 140명이면 강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원주인데 원주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140명이 한 명씩을 우리 동지로 만들면 몇 명이 됩니까? 280명이요. 한 명씩만 하면 240명. 아니 10명은 하면 어떻게 돼요? 28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0명만 하면 이 원주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지금 멍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1000명, 2000명이 움직이면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수동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호를 잘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강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깨가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연세 조금 드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세 조금 드신 분들 계셔요. 자,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려내신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죠. 그렇잖아요.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 보니까 중장년층도 많이 와 계세요. 한창 일할 시간인데 일어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허리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살짜리도 나와 있어요. 1살짜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지금 숨겨져 있어요. 자, 이런 어린이들까지 나왔습니다. 1살도 있지만 10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민국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예. 아니, 원주는 아니지만 제가 춘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춘천지검은 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지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잘 들었고, 또 여기 원주분들 보니까 강원도는 애국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딱 펼쳐보니까 햇볕 속에 안 보이네요. 안 보여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나라 민생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도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을 넘어가지고, 북한을 넘어가지고 중국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쉐쉐하고 있어요. 이게 안보와 국방이 무너지는 아주 상징의 표징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문재인 때는 뭘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 해놓고 그것 따라가면 다 망하는데, 그리로 끌어가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돈 퍼주는 거예요. 돈 퍼주는 거. 기본소득이다 뭐다 하면서 기회만 나면 돈을 퍼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죠? 자기들이 단돈 한 푼이라도 벌어서 기부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경제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다 무너졌죠?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북한이 우리를 도와줬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우리 학생들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못 봤을까요? 책을 안 갖고 다녀요. 옛날엔 책 갖고 다니니까 엄마가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틈틈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도 안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과서는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후에 이재명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분들은 알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손 드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싸우고 있습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죠. 저런 당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싸워 이겨야 되죠.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맞죠? 국민의힘 국힘당이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에 몰입하고 있죠. 지금 저자들은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 자리 지키는 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5년 전에는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의 자유한국당에 제가 대표였던 건 아시죠? 5년이 지났는데 이 당에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해답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뭘 지키겠다는 것인지 내 거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당을 나왔는데 이런 사실 아시나요? 탈당한 다음에 제가 창당을 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 당이 뭘까요? 자유와 혁신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유죄 판결하고 파기 자판을 했으면 될 것을 파기 환송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고등법원에 내려놨더니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물럭주물럭 하고 붙잡아 가고 있다가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하려고 하던 대로 빨리 선거를 끝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가 없었던 걸 아시죠?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부를 압박해서 고등법원의 재판장과 판사 둘을 3명을 압박해서 이들이 정상적인 재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원도는 같이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시간이나 건강이 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사인을 드릴 때 다 같이 모여서 저들을 교탄하고 저들이 반드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십시다. 여러분,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목소리를 정말 대한민국 여기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퍼뜨려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진행이 되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급한 시간
이제 뭐 그 제 글 보니까 간단히 이제 안내 말씀 구독자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지금 남부시장 그 지방 집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알았으면 나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지방 집회를 알릴 수 있으면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제 서울 집회는 원체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그 촬영해가지고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 예, 좀 이런 지방 집회를 좀 이제 지속적으로 알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이게 같이 시민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옆에서 최대한 방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마무리해서 거리 행진 하시고, 마무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마무리 연설하고 종료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다가 힘들면 중간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의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청년들부터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로 건너서 저쪽 의료원 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희는 차를 돌려서 선두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영찬 대표님 이동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연설할 때 이제 거기 이제 황교안 대표님 연설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대략 모인 분들이 한 150여 분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제가 둘러보니까 거기 계셨던 것보다 행진할 때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아까 집회하려고 모였을 때보다 준비하려고 모였을 때보다 지금 행진하는 분들은 예,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행진하시면 건너주시면 지금 건너가세요. 자, 건너겠습니다. 일부. 네, 일부 건너겠습니다. 해줘야 돼 다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주변 행인들이나 상인분들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좀 무슨 일인가 보시고 또 이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요거 저기 뭐지 팜플렛도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나눠주고 있고 뭐 원래는 아까 그 집회 처음에 연설 같은 거 하기 전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못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예 참석하고 나시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요 확실히.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뭐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하시는데 이제 마침 저도 그 옆에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또 제가 하여튼 유명한 분들 보면 이제 한번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좀 약간 좀 유치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님 보면 좀 약간 이제 속된 말로 약간 생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곱상해 보이시고 막 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보였는데 어우 이 악수하면서 팔 잡아보니까 팔도 묵직하시더라고요. 예. 이 황교안 대표님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인상이 참 깨끗한 선비 같아요. 예, 참 뭐랄까 때묻지 않은 정치인, 이게 뭐 그 속물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정치인.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을 참 좋아해요. 물론 저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황 대표님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과는 또 별개로 어떤 이제 좀 이제 아쉬움하고 안타까움 같은 이제 그런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행진하면서 행진이 기니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9년 12월 16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9년 12월 16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자유한국당 당대표하고 있을 텐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민주당에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오전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뉴스나 뭐 그런데 막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막 몰려갔습니다. 예,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도 뭐 국회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그냥 순탄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막 밀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경찰이 정문 딱 봉쇄해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진짜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밖에 있었죠. 그분들이 이제 아마 국회 밖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은 건데 그때 이제 경찰만 4,000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은 뭐 한 3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제가 뭐 3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가늠을 못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안에 그 잔디밭 있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앞에 사람 진짜 많았어요. 거의 뭐 이렇게 꽉 차가지고 하여튼 제법 많이 차가지고 그 국회의사당 이제 둘러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좀 소리치고 막 화도 내고 막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되게 그 날이 되게 의미 깊은 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누가 막 이렇게 불러서 모은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악법 통과시키는 거, 그거 보고서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겠다고 오신 분들이어서, 네, 그게 좀 굉장히 인상 깊고, 네,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가 그렇게 이제 막 자발적으로 모인 게, 그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딱히 기억나는 건 없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사보지법 사태 때,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침부터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보지법 앞에서 이제 윤 대통령님 어떻게 되시나 이제 그 영장 심사인가요? 그거 이제 막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말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2019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없었고, 보수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분노해서 모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2025년 그때 1월이었나요? 예, 그때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할 때, 예, 그때 이제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뭐 통일된 구호 이제 막 그런 거 없었죠. 예. 그냥 자발적으로 뭐 어느 분이 공수처법 반대, 공수처 반대 막 이러면 뭐 다 따라하고, 선거법 개정 반대 이러면 또 다 따라하고, 그다음에 뭐 일방적 예산 처리 반대 막 이러면 또 뭐 다 따라하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산발적으로 외쳤어요. 그때 이제 좀 요거 좀 이제 다시 또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님하고 악수하는 것처럼 좀 이제 유치한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리면, 그때 이제 광화문 집회를 이제 이끌던 유튜브 팀이 있어요. 예. 아니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멤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튼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막 유명한 분인 것 같아가지고 또 막 신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사람들 많은데 그 아사리판을 해치고 가가지고 옆에 가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유치해요. 예.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말을 편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는 사실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격앙돼 있었거든요. 뭐 그랬으니까 밀고 들어와서 거기 앞에서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열받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노해서 몰려왔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일절 나와가지고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 그렇게 나와 있으면 뭐 나와가지고 뭐 진정하시라 다시 뭐 좀 재고해 보겠다 하여튼 뭐 그런 게 반응이 하여튼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뭐 시민들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겁을 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일절 반응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네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제 화장실도 뭐 어쩌지 간신히 해결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막 해산하라고 방송하더라고요. 예, 그 관할이 영등포 경찰서인가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회 가면 뭐 영등포 경찰서 뭐 누굽니다 하면서 뭐 집회과장입니다 뭐 이러나요? 하여튼 뭐 이러면서 막 해산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1차 방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2차 방송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산하라고 1차 방송에도 사람들 걱정 안 하고, 또 해산하라고 2차 방송에도 또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강제 연행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다 강제 연행할 거라고, 이제 뭐 언제까지 뭐 해산 안 하면 뭐 강제 연행할 거라고 딱 이제 막 그래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전혀 이제 막 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겁도 안 먹고. 제 생각에는 이제 다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제가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하는 건데, 분노가
자발적으로 분노를 해야지 강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분노를 주입받거나 분노를 주도당해서는 진정한 분노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사태 이후에 깨달은 건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자발적인 분노로 오신 분들이니까, 예, 전혀 막 그냥 그 아무리 경찰이 뭐라고 해도 예, 전혀 꿀떡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늦어질 때는 이제 일부 분들은 좀 이제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하기 힘드니까요. 거기 안에서 1차에 뭐 음식이나 뭐 물 그런 것도 반입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끝까지 남은 분들 제법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막 해산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속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정치사범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건 아닌데, 야,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이제 정과자 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운동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들도 꼭 마음에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이러고 있다가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 친구도 그냥 별말을 안 하는데,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눈빛이 아마 왜 따라왔을까와, 요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친구 또 이제 자신의 그 열의를 또 폄훼한다 할 수 있으니, 요 얘기는 이제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그 친구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예, 좀 이제 하여튼 비장했죠 저희. 예. 그래도 뭐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뭐 원망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얘기도 또 재밌는 건데, 그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요 파이어뉴스 현장 촬영 취재할 때 저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이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진짜 인생이 참 모르는 게 뭔지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경찰은 계속 이제 막 잡아갈 거라고 계속 막 그러면서 막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꿀떡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 별로 안 좋고, 또 이제 경찰이 뭐 연행 시작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안전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돌아가시고, 국회의는 이제 황 대표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해보겠다고 믿어달라고 막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해산을 권유했습니다. 예. 그 마음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마음은 모르겠는데, 한교안 대표님 마음은 이제 좀 이해는 해요. 진심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심이었죠. 예. 예, 진짜 걱정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좀 안타깝고 허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 얘기고 그런 거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들 수 있을 법한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황 대표님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느꼈던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가 그렇게 좀 이제 아쉽고 허무하고 좀 이제 좀 실망이었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강조드렸는데, 그 보수 지지자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악법 반대한다고 자발적으로 모인 거는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파워도 셌고. 근데 그럼 그때 그거를 그 상황을 사실은 그 민주당 때문에 온 거니까 뭐 민주당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뭐 죄송하다고 하던가 뭐 어떻게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가 나와가지고 해산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서 뭘 얻은 게 없잖아요. 이뤄낸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당연히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그때 사실은 진짜로 황교안 대표님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정치 감각이 있었으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보수한테 굉장히 상징적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자유한국당 사실 힘 못 쓰고 보수 뭐 거의 뭐 지리멸렬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분노해서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보수가 보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황교안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치 감각을 잘 발휘해가지고 진짜 딱 그 폭발하려고 그러는 시민들 아슬아슬하게 폭발하지 않게 살짝 그 균형 잡아주면서 그 민주당하고 사이 해가지고 이제 딱 그 일종의 이제 그 이 시민들의 그 뭐랄까 분노를 잘 그 끌고 가서 압박을 줬으면 그러면 분명히 뭐라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의사당 안에서 겁을 안 먹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날 분위기 진짜 살벌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 보수당에서 달래가지고 우리는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났는데 보수당에서 와가지고 그냥 해산하라고 막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맥이 빠지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경찰들이 연행을 한다고 하면 그 연행이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행한다 그러면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연행을 했을까요? 뭐 몽둥이로 때려서 그 다 비무장 그 정말 뭐 그렇다고 폭력을 쓰는 폭도들도 아니었는데 뭐 저희를 뭐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연행을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연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고 쳤으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다 그때 이제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러면 인간대 만들어가지고 그 시민들 지켜준다고 못 잡아가게 하고 잡아가려면 우리 먼저 잡아가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진짜 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대할 걸 기대하라고. 자유한국당한테 그걸 기대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됐겠냐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네. 그렇죠. 걔네가 그럴 당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됐겠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보수의 운명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끝나버리니까 보수분들이 약간 좀 막 뭐랄까 패배주의도 느끼셨을 것 같고 맥이 좀 빠지고 허무하셨겠죠.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냥 핵심 단어는 허무라는 거 알 것 같습니다.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끝은 이거구나. 뭘 한 걸까? 예, 뭘 했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기운 빠지신 분들 많았을 거고 그 이후 집회들 보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막 분내서 진짜 막 결집해서 뭉집해서 막 폭발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뭐 주로 이제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 뭐 주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된 이제 그런 분노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그분들의 집회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의미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큰데 그냥 이제 순수한 이제 그 시민들의 분노 차원에서 집회를 할 때 저는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집회나 시위 자체가 분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노가 있어야 되고 분노가 이제 강력하려면 정말 자발적인 순수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황 대표님이 당 대표셨으니까 예, 좀 뭐랄까 되게 좀 우유부단하다, 강단 없다, 좀 뜨뜻미지근하다, 허무하다, 뭐 정치를 저렇게 해야 하는가 막 그런 식으로 예, 좀 원망도 있었고 예, 비난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 그날의 이제 특별한 기억입니다. 예. 하여튼 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뭔가 많이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썩 후련하진 않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님이 그때 정치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분명히 정치 내공이 좀 약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뜻이 나빴다기보다는 그냥 안타깝죠, 뭐. 그때 이제 만약에 뭔가 진짜 민주당의 사과를 냈다던가 법안 뭐 재고를 시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가 이제를 하나 얻어냈으면 그러면 저희 보수가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그쵸?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뭐 지금까지 계속 보수가 사실 승리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승리당하고 승리를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제대로. 하여튼 황교안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번외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했던 거 그건데, 그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한테 이제 연설을 하라고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근데 그 마이크를 받은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라고 할게요. 그때 이제 그분이 좀 야인 시절이었죠. 좀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약해져가지고 다시 재기해보려고 애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광화문 집회도 나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래서 이제 그날 거기 있어가지고 황교안 대표님이 그 마이크 넘겨줘서 연설을 그분이 하셨는데, 저 이제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주위를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진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들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분들은 진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저분이 뭐랄까 정치 이력이 급이 낮은 분이 아닌데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솔직히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참 한때는 그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아무튼 잘 나가셨던 정치인이었죠.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참 사람 인생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순간을 이제 기억을 해요. 그 순간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진짜 이제 인생이 참 모르는 게 그 자유한국당 사실 그 변변찮은 후보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뭐 솔직히
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갑자기 진짜 해상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입당해가지고 대통령 딱 돼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한번 딱 그 막아주시고,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김문수 전 후보를 장관으로 딱 노동부 장관으로 딱 발탁을 했잖아요. 이거 누가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그렇게 다시 관료로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그때까지도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을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좀 민주당하고, 사실 이제 국힘에서 원체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답답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진짜 잘 싸우셨잖아요. 청문회에서도 잘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이제 뭐 대정부 질의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나와서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서영교가 국무위원 다 사과하라 그러는데 혼자만 이제 그 유명한 꽃꽃문수인가요? 꽃꽃문수 혼자만 이제 인사 안 해가지고 그 폭발적으로 국민들한테 인기 얻었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인기 있다 뿐이었지. 근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그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 다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해낼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진짜 갑자기 주가 폭등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 꽃꽃문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나이 어린 서영구가 인사하라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부를 수 없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국회의사당 사건 때 모습이 같이 떠오르니까 참 이분이 진짜 솔직해서 그런 건지, 야, 이분도 진짜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참 뭐랄까,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대안이 있었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이 말씀 드리는 게 진짜 사람들은 모른다. 예, 그 얘기 이제 해드리려고 요 얘기 한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도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 일은 모른다.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야인에서 묻혀졌던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그 대선 후보 2025년에 대선 후보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황교안 대표님도 나중에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뜨고 안 뜨고를 떠나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님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얘기까지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을 지나가지고, 사실 그분도 야인의 시절이 왔잖아요, 그쵸? 예, 나름 그때 이제 오히려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을 좀 줬었죠. 예,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굳이 얘기한다면 실망이었겠죠. 예, 그래서 좀 그 이후에 좀 입지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꾸준히 오셨는데, 이분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신 게 부정선거하고 부정부패 방지, 부방대 활동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뭐 부정부패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이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보통 사람이 파이오니 생각입니다. 사실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 가십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있다고 막 주장하는 쪽에서 내놓는 증거들 보면
그럴싸해요. 예. 있을 법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간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성관이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당연히 관심을 가져볼 법도 한데, 이상하게 이상하게가 아니죠. 지나치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을 회피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만든 구구 프레임 있잖아요. 부정선거 얘기하면 구구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안에서 보수 안에서 호응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잘 아시죠? 그냥 바로 얘기하면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이준석이 보수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수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이준석이가 또 개그품 물고, 구구라고 또 막 같이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런 프레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아예 꺼내는 것 자체를 꺼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늘 제가 이제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의 이제 사고에는 우리나라 정치 이제 구조가 이제 그냥 무조건 강성 좌파 20%, 예, 그다음에 강성 보수 무조건 보수 20%,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 순간순간 움직이는 중도 40%, 그리고 나는 정치 관심 없다, 정치 무관심층 20%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 먹히니까 당연히 이제 중도나 무관심층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거고, 보수도 이제 안에서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막 그렇게 막 구구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내부 총질을 해대니까 더더욱 이제 말을 못했겠죠. 예. 원래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다 없다를 떠나서 되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분명히 저는 그 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그런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좌파에서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고, 우파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예, 터부시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진짜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내시려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 같은 거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예, 참 결의, 의지, 굳은 의지, 신념, 예, 이런 거, 그리고 절대로 걸어오는 길이 저는 진짜 외롭고 씁쓸하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좌절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진짜 이제 외유 내강형이구나.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처럼 가까이서 볼 때도 있지만 먼 발치에서 볼 때가 있거든요. 연설하고 그러는 거. 그러는데 보면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대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다. 이제 이분의 인생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느 순간 이분의 순간이 오면 이분도 정말, 예, 해가 돼서 정말 활활 이글이글 해가 돼서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말로 이제 한기환 대표님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이제 마지막 자유와 혁신 이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 라이브는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명이 저는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쓴 친필에 나온 자유와 혁신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더 근거 있는 거는
그 자유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혁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혁신 정신을 계승한다. 예, 이쪽이 더 좀 더 이제 그 당명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그냥 그 주워 듣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보면 이 자유와 혁신에는 그 자유대학 쪽 인사들이 참가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회 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젊은이들도 많아요. 이게 젊은이들하고 이제 나이 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좀 뭐랄까 근데 그 조화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좀 이 분위기가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신당이니까 당연히 신선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느낌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예,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신선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와 혁신이라는 그 보수 정당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 그 감정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솔직히 기대를 하고 싶고,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고, 예, 그런 기대와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당에 뭐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관찰하고 다닐 거여가지고, 앞으로도 어디에 이제 딱히 적을 둘 생각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소속을 두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 그냥 순수하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유와 혁신이라는 보수 정당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심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심 또 기대도 하는데,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국힘에 실망을 하셨겠죠. 예, 사실 정말 실망을 하셨겠죠. 만약에 조경태가 됐으면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인연을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다행히 장동혁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국힘이 달라진 기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좌파 민주당 쪽은 똘똘 뭉치잖아요. 표가 별로 안 세잖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지역 같은 데 보십시오. 다들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진짜 광신인 것 같아요. 그쵸? 광신, 맹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분명히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정말 뭐 죽었다 깨도 그냥 거기는 표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와서 뭐 경상도나 뭐 대구, 부산, 울산 뭐 이런 데 보면 요새는 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수는 결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좋게 보는 것과는 달리 어쨌든 간에 나와가지고 또 표 대결을 벌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표가 또 새버리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가까운 사례,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사례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도 이준석이가 표 많이 뺏어 갔잖아요.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 보면서 확실히 보수를 살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보수를 죽인 거는 짓밟은 거는 이준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예,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사에서 이 흐름 속에서 증명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를 살린 사람. 그리고 이준석은 내부 총질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자기 정치로 보수 몰락에 세게를 박은 사람. 뭐 단순 계산이긴 한데 어쨌든 표 합친 걸로 치면 만약에 이준석의 표가 고스란히 왔다고 치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었잖아요. 예. 뭐 하여튼 여기까지 뭐 제 개인적
정치적 평이니까, 예, 뭐 비난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예, 잘 또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 말이 약간 살짝 좀 이제 좀 잠깐 빠졌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에 또 그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준석 당은 아직도 남아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유와 혁신까지 가세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이제 보수표가 확 나뉘어버리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실 아슬아슬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 진짜 뭐 간신히 정말 아주 그냥 똘똘 뭉쳐야지 간신히 이길 만한 곳들이 제법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 지역까지 나가진 않을게요. 설명은.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할게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고민입니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의 고민, 괴로움, 딜레마. 이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저도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좀 새로운 미래를 꿈꿨을 때 좀 보수가 좀 이제 깨끗하고 건강한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보수 국회의원들도 기존에 이제 좀 뭐랄까 잘 사는 사람들, 좀 그 사람들 좀 보면 좀 대부분 속된 표현으로 그냥 곱게 살다가 그 의원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스팔트 젊은이들도 있고 이렇게 아스팔트 세력이 많잖아요. 이제 보수가 지금 다양한 아스팔트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좀 보수 정치인들이 이 아스팔트 출신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 자유대학에서도 좀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 쳤을 때, 이 자유와 혁신이 그런 의미에서 예,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는 건데, 아무튼 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딜레마에 빠지죠. 예, 힘이 분산되면 안 되는.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집회 라이브 방송 말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수 그 정당의 나아갈 방향, 아니 보수 정당은 변화할 수 있는가, 뭐 자유와 혁신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꼭 국힘밖에 없는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국힘만 지지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 이 부분, 이 보수가 꼭 좌파 민주당 쪽 말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내일 충주 집회 가니까 또 못다한 얘기나 또 이제 또 내일 충주 집회의 또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 새로운 얘기는 예, 또 다시 또 내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이제 행진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예,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